자, 반갑습니다. 신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료 구조의 개념과 그리고 파이썬에서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자료 구조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에 대한 간단한 특징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이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절인데 스택과 큐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스택은 미리 앞서서 제가 1강에서 이론적으로 약간 설명을 드렸죠. 그죠? 얘는 보시다시피 자료 구조에서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스택이다. 스택은 말씀드린 바대로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도 전공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거의 맨 처음으로 배우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스택과 큐라는 개념은 C 언어 이전부터 똑같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져 오고 있다 보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는 언어에서조차도 이 스택과 큐라는 이름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옛날에 이제 만들어졌던 아주 유명한 알고리즘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그냥 수용하기로 해서 파이썬도 마찬가지 그리고 자바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그대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료구조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택이고요. 스택을 간단히 표현을 하면 제가 택시기사 아저씨의 동전통 정도를 생각을 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해서 LIFO라는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대로 설명을 하면 늦게 들어간 놈, 그죠? 제일 먼저 들어간 놈이 제일 늦게 들어간 놈이 제일 빨리 나온다. 그리고 제일 늦게 들어간 놈은 제일 먼저 들어간 놈은 제일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즉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들어간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오는 형태로 데이터의 저장 공간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메모리 구조를 그리면서 여기에는 사용자 메모리 영역 힙이다. 여기는 스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콜 스택 영역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함수 배울 때 그죠? 그래서 여기 함수가 이렇게 쌓이죠.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쌓이는 구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맨 처음 얘가 실행을 해서 얘를 호출할 거고 얘가 또 실행하면서 얘를 호출했고 얘를 실행하면서 얘를 또 호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메뉴에 있는 애가 실행 중이죠. 그럼 실행이 끝나면 얘부터 사라지죠. 늦게 늦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늦게 실행됐는데 제일 먼저 끝나버리죠.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고 또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고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이라는 거는 쌓아 올린다라는 것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올리는 자료 구조의 형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 구조를 만들 때 여기에 이제 포인트, 즉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서 인덱스의 개념처럼 이렇게 탑이라는 개념을 줘가지고 자 하나를 쌓을 때마다는 더해서 증가가 되고 쌓인 뭐죠? 하나씩 끝날 때마다는 마이너스 1씩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택은 이렇게 밑에 구멍이 여기 안 열려 있어요. 구멍이 안 열려 있다 보니까 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일 끝에 들어온 놈이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택이라고 하면 아래 이렇게 그림과 같이 보이는 사각형의 저장 공간을 뜻한다. 꼭 사각형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4와 10과 같은 이거는 정수다 그죠?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공간으로 리스트와 비슷하지만
저장 순서가 형태 바뀌는 형태를 스택 자료 구조, 그죠? 스택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스택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를 가지고도 스택 형태의 내용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고전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올 때 타워너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스택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푸시라고 합니다. 푸시라는 함수를 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꺼낼 때는 우리가 팝이라는 걸 씁니다. 팝.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하고 팝을 쓰는데 이거는 타운에서는 뭐 푸시를 써도 되고 하지만 파이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만들어서 우리가 쓰면 되는데 우리가 리스트를 배웠기 때문에 리스트에 뭡니까? 어펜드가 있죠. 그죠? 어펜드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어펜드가 대신해서 뭐 스택을 만들어서 쓸 때 우리가 어펜드 메서드를 쓰면 푸시와 동일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리스트에서는 우리가 어펜드를 쓰시면 되고, 그리고 끝에서부터 이제 추출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던 팝이라는 메서드를 쓰면 얘는 맨 늦게 들어간 애를 제일 처음으로 빼주는 그런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그림을 보시면 4를 푸시를 했죠. 4는 쌓였고 그 다음에 10을 또 푸시를 하니까 10이 또 쌓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10이 쌓인 4와 10이 쌓인 상태에서 15를 푸시를 하니까 15가 쌓였어요. 이제부터 뺄 거예요. 빼니까 15가 맨 제일 뒤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빠져나가 버리고 삭제되고 없죠. 그 다음에 또 팝을 하니까 삭제되고 없어요. 그 다음에 삭제 4를 또 시키면 삭제도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또 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스택에서 더 이상 꺼낼 게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스택이라는 것도 이제 사이즈를 정해 준단 말이에요. 사이즈를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스트처럼 가변적인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 그러면 이게 넘어서면 스택 오버플로우, 스택에 대해서 뭐죠? 인덱스가 오버플로우가 나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정리하자면 스택은 리포, 그죠?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해서 뭐예요? 후입 선출이라고 합니다. 후입 선출. 늦게 들어간 놈이 먼저 튀어나온다. 아시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푸시, 리스트, 파이썬에서 리스트는 어펜드와 동일한 기능이고 데이터를 꺼낼 때는 팝이라고 합니다. 팝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택의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요런 이제 개념은 아시겠죠, 그죠? 자, 보면 스택의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자, 스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참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근데 대표적으로 뭐 그냥 언급한 사례 중에서 스택은 뭐예요? 택배 수화물을 저장하는 방식을 보면 아까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거죠. 그죠? 택배 수화물을 저장하는 방식을 보면 먼저 배달해야 하는 수화물은 트럭의 바깥쪽에, 그죠? 나중에 배달되어야 하는 것은 수화물 트럭의 안쪽에 넣어야 되겠죠. 안쪽에 넣는 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수화물을 하나의 데이터로 본다면 먼저 들어간 수화물보다 나중에 들어간 수화물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경우와 똑같은 거죠. 꼭 리포와 같은 후입 산출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수화물에 대한 데이터를 이러한 방식으로 저장을 한다면 좀 더 쉽게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택은 이거 말고도 많아요. 웹브라우저 생각을 해보시면 웹브라우저는 우리가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네이버를 방문했네, 뭐 다음을 방문했네,
또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네 이렇게 쌓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뒤로 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뒤로 가기를 하면 이 여기에 맨 마지막에 얘가 뒤로 가기를 누르면 이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얘가 열로 이렇게 스택을 두 개를 이용해서 열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얘는 이제 앞으로 가게 하면 얘가 다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고 또 여기서 또 뒤로 가기를 한 번 더 누르면 얘는 또 쌓이게 되고 얘는 이 두 개는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앞으로 가게 하면 하나, 둘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웹페이지에서 웹브라우저 방문할 때 앞에 거, 뒤에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스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역순으로 출력을 할 때도 당연히 뭡니까? 이 스택을 사용하겠죠. 자, 그리고 실행 취소 막 이렇게 컨트롤 Z 우리 누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뭡니까? 스택을 이용한 거예요. 왜? 컨트롤 Z를 누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실행했던 작업부터 취소가 되어 나가죠. 맞나요? 예. 그렇게 그러한 그 정도 뭐 일단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스택을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죠.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를 사용하여 스택을 얼마든지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따로 클래스로도 우리가 스택을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해볼 겁니다. 자, 아무튼 리스트라는 저장 공간을 만든 다음에 어펜드가 바로 푸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펜드 함수로 데이터를 저장, 즉 푸시를 하고 추출을 한다. 그래서 다음 코드를 한번 보면 자 A에다가 A 리스트 배열에다가 리스트에다가 1, 2, 3, 4, 5를 넣었다면 우리가 append라는 메선들은 제일 마지막에 추가가 되죠. 그죠? 그래서 10을 추가를 하고 자 리스트를 한번 출력을 해보니까 자 1, 2, 3, 4, 5, 1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append 해가지고 우리가 20을 또 추가하고 출력을 해보니까 아하 20이 나왔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A의 pop이라는 메서드 따로 인덱스를 주지 않았어요. 그죠? 인덱스를 줄 필요가 없죠. 이거는 왜? 어차피 뒤에서부터 나와야 되니까 뭐 최근에 입력된 거 최근에 추가된 것부터 꺼내야 되니까 그래서 팝을 하니까 당연히 20이 나올 거고 그죠? 20이 나오면서 얘는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추출을 하니까 10이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보죠. 요거는 뭐 제가 일부러 한번 넣어놨는데 사실 파이썬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스택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제공해요. 그거 우리 뒤에 배울 겁니다. 추후에 배우겠지만 컬렉션즈라는 모듈이 있는데 이 모듈에는 DQ라는 게 있어요. DQ 자료 구조를 배우면 우리가 제공할 DQ라는 자료 구조를 제공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컬렉션즈 모듈에서 배울 텐데 이거를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속도가 좀 더 빠르게 스택을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DQ라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추후에 이제 요 아마 다음 장에 이제 나오겠네요. 그때 우리 배울 거니까 요거 조금 한 번은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무튼 스택은 여러 방면으로도 한 가지 더 생각이 났는데 우리 이런 거 수식 계산하는 거 있죠? 이렇게 그죠? 수식은 맞아야 되죠. 이 수식은 꼭 이거와 1대1 매칭이 되는 게 여는 갈로가 두 개 있으면 닫히는 갈로가 두 개가 있듯이 똑같이 이렇게 맞춰줘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수식 구조도 뭐예요? 그렇죠? 얘도 당연히 내가 한 개를 들어갔다. 그리고 또 한 개를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여기 연산자가 들어가면 빼줘야 되죠. 이거 빼줘야 되고 하나 남았어요.
또 이것도 수식 연산에 의해서 또 빼줘야 되죠. 그럼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형태가 되어줘야 이 수식이 올바른 수식이죠. 이런 수식 검사도 수식의 관로 검사도 그죠? 이것도 스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혹시 뭐 여러분들 중에서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그러한 개념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스택이라는 게 이렇게 메모리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속 이 메모리는 정적이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함수를 호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스택이 넘쳐버려요. 메모리가 뻥난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스택 오버플로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버플로우가 넘쳐 흐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스택 유명한 웹사이트 중에서 우리 개발자들이 모여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토론하고 문제를 묻고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택 오버플로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셔도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단 영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해석해 가지고 의미만 알아내면 되죠. 알고자 한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죠? 예. 요게 이제 스택의 사용 용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스택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은 도대체 뭐가 있냐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진짜 솔직히 말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만, 앞서 만들었던 우리가 우리 이거 있잖아요. 진법 변환하는 거 우리 변수에서 했던가? 뭐 거기서 했잖아요. 그죠? 그때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이진수 변환기 프로그램을 예를 든 거예요. 이거는 예를 알겠죠? 이진수 변환기 프로그램이 스택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예시만 든 거예요. 그래서 2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을 스택에다가 푸시한 후 마지막으로부터 들어온 값을 팝으로 추출을 하고 출력을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안 그래 얻을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10이 들어갔어. 2야. 그 다음에 5야. 그죠? 그 다음에 0이고, 그 다음에 2, 그리고 여기 2, 그리고 1, 그리고 2, 1, 그리고 0이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저장을 할 때 10, 10 이렇게 저장을 할 거예요. 그죠? 저장을 하게 되면 맨 끝에 얘가 들어갔죠. 그죠? 얘가 먼저 저장이 되고 저장되고 저장되고 저장되고. 그런데 우리가 출력을 할 때 뭐 반대로 해도 되겠네요. 얘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구를 먼저 가게끔 만들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출력을 할 때는 얘부터 10, 10 이렇게. 그죠? 얘가 제일 끝에 들어갔으니까 제일 먼저 추출이 돼서 이렇게 표식을 하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한다 그러면 반대로 뒤로부터 이렇게 출력을 시켜도 되는 것이죠. 그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앞서 잠깐 언급드린 또 다른 예로는 입력한 텍스트의 역순으로 출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다. 코드를 한번 보면요. 워드라는 변수에다가 자 문자열을 입력을 받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문자열을 입력받기 위해서 input 메서드를 썼고, 그리고 워드 리스트에다가 우리 리스트 메서드 배웠죠. 그죠? 리스트 메서드. 그래서 여기서 입력한 값이 워드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성을 하면 여기에 우리가 문자열을 입력을 하면 하나하나 캐릭터 타입, 즉 문자 타입으로 우리가 리스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기서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 워드 리스트를 하니까 자 여기에서 내 파이썬이라고 사용자가 입력을 했다라고 치죠. 그러면 이걸 출력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리절트라는 리스트를 하나 선언해 놓고 여기에 언더바가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range하고 랭 워드 리스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0에서 5까지 인덱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리절트 어펜드해서 붙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워드 리스트에서 팝을 써버렸어요. 팝. 그러면 뒤에서부터 리절트 여기에다가 들어가겠네요. 돌면서. 그래서 출력을 하면 NOHTYP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우리 인덱스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값. 마이너스 1은 끝값이에요. 그죠? 끝값이고 얘 앞에 거는 뭐예요? 우리가 처음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맞나요? 근데 요거에 대한 설명 옆에 놨는데요. 자, 이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한 내용인데, 자, 먼저 입력한 텍스트는 변수 워드에 저장이 되는 거는 뭐 안 봐도 다 알죠. 그리고 리스트 함수를 써서 리스트 메서드를 써서 그 값을 리스트형으로 지금 변환을 했다 그죠. 그 후에 값을 차례대로 추출을 하면 입력한 텍스트의 역순의 값이 출력이 되죠. 그죠? fob을 써서 그죠? 근데 코드에서 여러분들 요거 처음 봤잖아요. 그죠? 언더바. 그죠? 확인할 코드가 있는데 바로 언더바 기호이다. 이 기호는요. 파이썬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처음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파이썬에서 이제 나오니까 한번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 기호는 파이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호 중에 코드 중에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포문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루프 변수를 줍니다. 루프 변수. 그죠? 근데 루프 변수를 주는데 루프 변수는 여기에 들어오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여기에서 수행할 내용들을 할 때 필요하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근데 포문에서 많이 쓰이는데 포문에 기호가 있으면 해당 반복문에서 생성되는 값은 코드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언더바를 루프 변수를 따로 주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다가 이것만 덩그러니 놔뒀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여기에 워드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가져올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길이가 0에서부터 5까지 반복이 되면서 여기에 i 값이 들어가 있다면 i는 0, 1, 2, 3, 4, 5 이런 값을 가질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값을 굳이 여기서 쓸 일이 없다. 쓸 일이 없다면 그냥 언더바로 이렇게 대신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예, 그래서 코드의 6행에서 우리가 range, 랭, word list 하게 되면 0에서부터 5까지가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생성되는 값이 반복문 내에서 사용을 안 하죠. 사용을 여기서 하는 적이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사용하는 건 그냥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리스트에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팝 메서드를 통해서 꺼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언더바로 할당을 해서 그냥 아무 내용이 없을 때 이거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range 함수의 범위 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냥 언더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맞춰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코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는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코드는 볼 줄 알아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더바는 우리가 여기에 시퀀스가 들어오면 시퀀스에 해당하는 값들을 사용하지 않고자 할 때 그냥 차라리 언더바로 루프 변수 대신에 언더바로 우리가 할당을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예.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Q인데요. Q까지 설명하고, 우리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Q는 이미 제가 앞서서도 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Q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는 스택의 반대 개념인 Q. 얘는 P4라고 했어요. 제가 P4. P4 여기 있죠. 그죠? 아이고, 이거 철자가 틀렸네요. 철자를 first, 아이고, first in, first out이고요. 그리고 얘는 원래는 기존에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Q의 개념은 Q는 삽입을 할 때는 오퍼라는 걸 씁니다. 오퍼 메서드를 쓰고 그리고 삽입 시 요거 죄송합니다. 요걸 제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삽입 시 오퍼 그리고 추출 시는 폴을 씁니다. 폴 원래는 타 언어에서는 폴을 사용한다. 이렇게까지만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죠. 그래서 스택의 반대 개념인 Q인데 Q는 스택과 다르게 먼저 들어간 데이터가 먼저 나오는 FIFO, First in, First out. 그래서 제가 수도 꼭지에 5, 그죠? 수도 5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5에서 물을 틀면 제일 먼저 들어간 놈이 제일 먼저 튀어나온다라고 맞죠? 그래서 스택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근데 Q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에 뚫려 있어요. 그죠? 여기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메모리 구조를 가지는 P4의 메모리 구조를 가지는 저장 체계이고 그림은 Q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장 체계이다. 원래 타 언어에서 이제 기존의 Q라는 것은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 형태로 있는데 그거를 구현한 클래스들은 전부 다 오퍼 그리고 for 메서드를 원래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죠. 그냥 자 push라고 이제 삽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 그 다음에 또 푸다니까 쌓입니다. 스택처럼 쌓이기는 그죠? 똑같이 그 다음에 get 추출합니다. 그죠? 추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A가 먼저 날아가 버렸어요. 맞나요? 맞나요? 예, 그리고 다시 풋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get을 하니까 B가 또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먼저 들어온 놈이 항상 먼저 기어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기어 나간다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아무튼 그러면 Q는 우리가 도대체 소위 말해서 어떻게 쓸까요? 그래서 우리는 Q는 대표적인 예로서 앞서 언급한 사례 중 은행에서 우리가 번호표 뽑죠. 그죠? 그때 설명드렸을 때 번호표 뽑을 때 그때 그거는 Q죠. 왜? 내가 뽑으면 번호 대기표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번호표를 뽑으면 내 앞에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대기 인원수가 한 명이 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명이 은행 업무를 끝났어. 그럼 그 사람은 먼저 온 사람일 거잖아요. 저보다. 그죠? 그게 바로 Q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기 번호표를 뽑을 때 번호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먼저 온 사람이 앞에 번호표를 뽑고 번호가 빠른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는 구조가 되겠죠. 메모리 개념으로 볼 때도 역시 Q는 스택보다 구현이 조금 더 복잡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역시 컴퓨터공학과에서 뭐 전공 수업을 배우는 이런 뭐 내용인데 스택은 메모리가 시작하는 지점이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왜? 스택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메모리 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지점이고 어떻게 돼요? 쑥, 쑥, 쑥 이렇게
시작되는 지점이 딱 여기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Q는 어때요? Q는 처음 값이 저장되는 메모리 주소 값이 사용됨에 따라 그죠? 계속 바뀌게 돼요. 왜요? 얘는 왜 자꾸 바뀌어요? 쌓이잖아요? 쌓이고 난 다음에 빼잖아요? 빼면 여기서부터 빠져나가 버리니까 얘가 내려오죠. 내려오면 이 메모리의 주소가 바뀌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구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스스로 다 이제 내장 모듈이나 이런 곳에서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념을 알고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나중에 클래스 다운 들어가서 스택하고 큐를 직접 우리가 손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서 한번 사용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Q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업무 그리고 콜센터 같은 경우 있죠. 그죠? 거기에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한번 볼게요. 파이썬에서 Q를 구현한다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왜? 만들어져 있으니까 간단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들어라 하면 못 만들죠. 근데 뭐 우리가 나중에 클래스 배우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스택의 구현과 같은데 팝 함수를 사용할 때 이 Q는 인덱스를 쓴다는 거예요. 인덱스. 왜 그럴까요? 얘는 처음 들어온 놈이 맨 처음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가 0번째인 값을 쓴다는 의미로 팝하고 여기다가 0을 우리가 대입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하면 된다. 즉 팝 함수가 리스트의 마지막 값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뭐예요? 뭐예요? 팝은 맨 처음 값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스택에서 팝 함수가 리스트의 마지막 값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Q에서는 팝제로는 맨 처음 값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10A, 10A 출력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여기 이거 빠졌네요. 제로를 넣어야 되죠. 아, 참. 제로. 제로. 그죠? 요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팝 제로, 팝 제로 이렇게 우리가 주게 되면 비로소 뭐가 돼요? 예? 제로잖아요. 제로잖아요, 제로.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예? 팝 제로를 했기 때문에 안 봐도 여기서 팝 제로를 하잖아요. 그러면 1을 요거죠. 1을 먼저 들어간다면 1이라. 그러면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출력해 보면 2, 3, 4, 5, 10, 20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팝 제로를 했으니까 얘가 앞으로 당겨져 왔죠. 그럼 얘가 빠지겠죠. 2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뭐 간단하지만 개념이나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이걸 활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도 좀 풀어보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택과 큐에 대한 개념을 봤고요. 스택과 큐라는 개념 자체는 보시다시피 제가 스택은 택시기사 아저씨의 동전통. 그래서 얘는 뭐예요? 리포 구조다. 후입 선출이다라고 했고 실제로 구현하기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파이썬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메모리 구조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완벽하게 되고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실력까지 배우게 되시면 직접 구현하는 것도 클래스로 만들어 볼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이게 코딩 테스트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스택하고 큐에 대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써라 혹은 빈 부분을 채워라 뭐 이러한 내용들이 뭐 출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알고리즘이 자료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아주 예전부터 이미 컴퓨터 초창기 컴퓨터가 만들어졌던 이제 컴퓨터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던 초창기 시절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얘는 예로부터 내려왔던 아주 전통적인 문물이죠. 그냥 문화재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누가 이거를 스택과 큐의 이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D로 이제 만들어지는 언어들은 이 스택과 큐라는 단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요까지 Q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실습장에서 실습 강의에서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실습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죠.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